안녕하세요, 미스터모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 영상이 아닌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에 이쪽에 지금 쌓여 있죠. 제가 바로 이번에 출판하게 된 웰컴 태국이라는 도서입니다. 이 책은 저와 함께 북오션 깊은 나무 출판사와 함께 저희가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땀 한 땀 다 직접 쓴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유튜브를 거의 지금 4년째 하고 있죠. 4년차 유튜버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이야기를 별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소개 겸사겸사 해서 제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에 여행사에 입사를 해서 2020년까지 횟수로는 7년차, 만으로는 6년 동안 여행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늦은 나이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젊은 친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오랜 연차를 가지고 계신,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여행사 직원분들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생각하시기를 여행사 직원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많이 나가겠지, 해외 출장 많이 나가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해외 출장의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면 다행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출장으로만 따진다면 약 6년 동안 단 3번밖에 출장을 나가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출장을 나갔던 곳이 바로 태국의 푸켓이기도 했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태국을 처음 가봤는데 그때 태국에 대한 그런 매력이랄까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태국이 정말 굉장한 여행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출장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여행으로서나 아니면은 제 돈 사비를 투자해서라도 출장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가지고 태국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요 도시들을 약 8회 이상 다녀왔던 그런 경험도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이제 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아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지에서 사시는 분이라든지 가이드 현직에 계신 분들만큼 잘 알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세일즈 포인트, 제가 6년간 여행사에서 태국 상품 정말 많이 팔았고 어떤 식으로 팔면 되는지,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른 여행사에서는 어떻게 파는지 등등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출장을 나가서 공부를 해올 정도로 정말 많은 공을 들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2020년에 여행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는 제가 프리랜서 여행가로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본업대로 따로 두고 있는 편이고요. 그 본업과는 별개로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여행가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행가와 더불어서 전에 했었던 그런 다른 분들에게 여행 지역이라든지 여행 상품을 안내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는 여행 상담사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이랑 비슷한데 지금은 어디 소속돼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등의 SNS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은 정말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푸켓을 갔을 때도 굉장히 쇼킹한 부분들이 많았었죠. 저도 그전에도 일본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가본 곳들은 꽤 있지만 정말 태국은 재밌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저한테 많은 매력으로 다가왔던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은 해요. 일단은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태국 바다 워낙에 유명하죠. 푸켓의 피피섬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변, 파타야, 코사무이 많이들 가시죠.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시기도 좋고 그냥 바다를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매력적인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요. 또 태국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태국을 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팟타이, 야시장 가면 꼭 한 번씩은 드셔보시게 되시죠. 팟타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해산물 요리라든지 그리고 태국 요리들이 워낙에 맛있는 게 많아요. 미식의 천국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태국 요리들이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먹거리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태국 하면 또 코끼리들 많이 보시고 오시죠. 코끼리 쇼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코끼리 직접 탑승을 하고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투어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더불어서 또 코끼리뿐만이 아닙니다. 원숭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 또한 태국이기도 해서 좀 이색 동물 체험 같은 걸 하시기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돼 있는 그런 도시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방면, 특히나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꽤 소중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현존하는 모든 해양 스포츠를 태국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이런 건 기본이고요. 뭐 페어세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씨워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섬 투어 가가지고 수영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다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도 보고 또 음료수 한잔 하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요. 또 저녁 되면 이런 것도 있죠. 저녁이 되면 또 태국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여러 가지 쇼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바다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또 이제 느낌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 같은 것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 시간이 좀 더 소중한 그런 여행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곤 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 상품을 이제 허니문 상품으로 많이 팔았었어요. 신혼여행을 많이 했던 그런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허니문 상품으로 태국을 정말 많이 팔았는데, 요즘 또 유행하죠. 호캉스 같은 개념으로 풀빌라,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한 풀빌라들 태국에 정말 많죠. 한국에 비해서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풀빌라를 골라가지고 푹 쉬다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언급했는데, 신혼여행으로서의 태국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스트레스가 쌓여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혼수라든지 예물, 예단, 뭐 이런 청첩장 준비할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이 부대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사실 신혼여행은 그런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주는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국 같은 휴양지가 신혼여행으로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도 이제 이렇게 매력적인 태국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족적을 좀 남기고 싶었달까, 아니면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다뤘던 해외여행 지역 또한 여기 태국이었었기도 하고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조금 다른 면에 있기는 해요. 제가 과거 여행사에서 일을 하던 당시에 태국 그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태국이 워낙에 현지민도 많이 가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뭐 방콕 파타야 같은 패키지 상품은 스테디셀러처럼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여행사,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A 여행사에서 이런 일정과 설명을 듣고 왔는데 좀 괜찮냐라는 걸 많이 듣고는 해요. 그럴 때 뭐 금액적인 부분이야, 뭐 상품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상품, 풀빌라, 항공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의외로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아직 많은 분들이 태국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많구나, 특히나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계시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설명을 딱 듣고 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일정표를 뽑아서 오시곤 하는데, 내가 A라는 여행사에서 상담을 받을 때 뭐 흔히 얘기하는 옵션이라든지 쇼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거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옵션이라든지 쇼핑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정표를 딱 봤을 때 보통 일정표에 기재가 돼 있겠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의 경우에는 좀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옵션을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옵션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은 뭐 얼마가 추가됐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담사가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할 거고요.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정표에 쇼핑센터가 자세하게 써있는 그런 여행사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쇼핑에 2번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그냥 쇼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쇼핑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일정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답답해요. 이 여행사에서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저렴한 거 보시고 오셨겠구나. 그랬을 경우에 또 가가지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안 좋은 거예요. 손님은 손님대로 뭐 내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듣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몰랐던 옵션이랑 쇼핑이 생겨서 즐겁자고 간 여행인데 기분을 망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이제 여행사에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은 또 컴플레인을 받은 여행사는 여행사대로 또 피곤할 거잖아요. 손님이 또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여행사 직원분들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막 할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행사 직원과 손님과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촉박할 수도 있고 시간이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상담사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사람이 한 일이다 보니까 빼먹거나 까먹을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특히나 이제 내가 뭐 여행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웨딩 박람회 같은 데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고 대기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길게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놓치기가 일수예요. 이 상품에는 쇼핑이 들어가 있다든지 옵션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기도 일수고 그 상품에 들어가 있는 여행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상품의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하고 이 상품은 이런 게 좋습니다. 금액이 쌉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객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못 들었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는 기본적인 뭐 그런 지식이나 정보는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손님께서 이미 인지를 하시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줄어들긴 하겠죠. 비단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나마 오프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TV에서 광고하는 그런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그런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 대 사람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에 상품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쇼핑이라든지 옵션 뭐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민감한 부분들을 후루룩 넘기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요. 화면에 안 나오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을 하되 작은 글씨로 전달한다거나 굉장히 짧게 언급을 한다거나 하면 놓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인 거죠. 소셜 커머스도 뭐 예를 들어서 일정 표현 다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이 작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놓치기가 쉽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이제 오프라인 상담이 아닌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TV에서 보여지는 거라든지 인터넷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여행지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100%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저렴하게는 가실 수 있겠지만 미리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그 갔을 때 여행에서의 그 느껴지는 것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컴플레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좋자고 이제 내가 즐겁자고 온 여행인데 그 여행을 망칠 수도 있고 그 여행을 팔았던 여행사에도 또 컴플레인이 가면서 여러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태국의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보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패키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동남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국에 대해서는 책 한번 써보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썼었고요. 요 책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패키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 패키지 여행을 가시기 전에 읽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니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옵션이랑 쇼핑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태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미리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아니 나는 뭐 요즘 태국 같은데 패키지 여행으로 누가 다 자유여행으로 가지 요즘 다 교통도 잘 돼 있고 한데 뭐 굳이 패키지 여행을 뭐하러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게 되는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행까지 준비하기에 이제 결혼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가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혼여행 전용 패키지 상품이 있을 정도로 신혼여행으로 쓰는 패키지 상품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면 단체 여행 아니면은 뭐 또 여러 사람들끼리 가는데 또 어르신이 계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또 자유여행으로 하시기에 또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패키지 여행으로 또 많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 또한 내가 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해외여행에 대한 막연한 부담이라든지 불안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 또한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가시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분들 또한 패키지 여행을 또 이제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긴 하던데, 이런 케이스 있어요. 내가 자유여행으로 갔는데 현지에서 투어를 추가하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와그나 클럽 같은, 아니면 마이 리얼 트립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단일 투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일정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있죠. 뭐 방콕에 가시면은 담넌 사독 수상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콕 시내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데다가 살짝 외진 곳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은 자유여행으로 갔을 때 교통편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국에 있는 왕궁 같은 경우에도, 왕궁은 또 내가 직접 가볼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왕궁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가이드한테 들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푸켓이라든지 파타야에 가셔서 섬투어 하시는 것도 현지에 가셔가지고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섬투어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패키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인솔자가 함께 움직이면서 그 투어를 진행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패키지 여행일 수도 있는 거고, 그 패키지 여행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투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만든 일정이 아닌 그 여행사에서 만들어 놓은 형태의 일정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패키지로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저 또한 태국 여행을 자주 갔었어요. 특히 자유여행으로도 몇 번 갔는데, 가가지고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혹은 와그나 클럽을 통해 가지고 제가 투어를 직접 추가를 해서 갔던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투어들을 추가해서 가시게 되면은 이 또한 패키지 여행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기도 하고, 또 어차피 가이드가 가면서 또 인솔하면서 또 옵션을 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뭐 해양 스포츠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뭐 스노클링은 공짜지만 뭐 다른 뭐 스킨스쿠버라 이런 것도 옵션료가 추가로 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뭐 패키지 여행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 또한 패키지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웰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팁과 노하우를 담았으니까 아마 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시릴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태국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가는 지역 6개의 도시를 제가 주제로 이 책 한 권에 꽈득꽈득 담았어요. 모든 도시를 담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본 곳들, 가서 좀 감명받았던 곳들, 여행으로서 많이 가시는 곳들 위주로 제가 책을 담았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그 여행지에 여행 가셨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저는 장담합니다. 간단하게 잠깐 책 좀 보여드릴까요? 책은 뭐 얼굴 딱 가려지나요? 딱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은 어쨌든 여행책이기 때문에 전체 올칼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태국 여행지 소개 뭐 이런 책이랑은 좀 개념이 다르고요.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팁과 노하우, 뭐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자유여행에 대한 노하우들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 어디 여행지에 맛집이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어쨌든 간에 좀 읽기 편하게 이제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진들 보이실랑은? 안 나오네요. 요런 사진들, 요런 사진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사진들은 다 제가 현지에서 직접 촬영해 온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보시기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뭐니 해도 저는 이제 이 책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읽기 쉽도록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네요. 책의 총 페이지 수는 한 255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책 최대한 간단하고 간결하게 쓰기는 했는데, 그 간결함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태국 패키지 여행 혹은 자유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컴플레인이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쓴 책이니까 한번 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즐겁자고 또 이제 좋은 추억 만들자고 가는 여행인데, 그런 컴플레인이라든지 문제들 때문에 그 여행을 망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은 패키지 여행대로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자유여행은 또 자유여행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즐거움들을 100% 누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웰컴 태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뭐 교보문고라든지 알라딘, 예스24 모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그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책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요일날 영상이 올라가고,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쇼츠 영상이 올라가고, 또 인스타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영상 같은 거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이후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웰컴 태국에 대한 오늘 소개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여행 정보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 이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